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차별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차별받기도 하고 외모로 차별받기도 합니다. 회사는 더하죠. 더 각박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 김 대리한테는 뭐라고 못하면서 박 대리한테만 함부로 말하고 신경질 내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팀장을 욕하는 거예요. 만만한 직원한테만 신경질이라고. 과연 이제 그 팀장만 사람을 차별하는 거고 욕먹어야 마땅하고 잘못한 걸까요? 그 만만한 직원인 박 대리의 잘못은 과연 없을까요?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김 대리는 만만치 않고 박 대리가 만만한 어떤 요소가 그 안에 있겠죠.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고 남으로부터의 공격에 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무례하고 나쁜 사람을 사회에서 아예 안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어차피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현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그런 질 나쁜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오늘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나는 말로 내 인격이나 내 수준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상대도 내 말에 의해서 나를 판단합니다. 나의 의견은 정확하게 말하지만 나 자신을 우습게 만드는 말은 절대적으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걸 이제 꼭 이제 원칙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려야 되는 말, 쉽게 장담하는 말이에요. 직장에서 그거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장담을 해놓고 해내지를 못해. 그러면 다음에 또 그거요? 그거 제가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도 일정을 못 지켜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굉장히 실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만만히 보이는 거죠. 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팀에서 그러는데 다음 달 임시 조직 개편 있을 거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 긴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막 보통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알아봤는데 근거가 없는 말이었어요. 제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되고 다음부터 이제 믿지 않은 거예요. 또 누구랑 사내 연애 중이라는데요? 아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다가 당사자들이 이제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죠? 이렇게 하면 나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게는 내 말과 행동이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볍지 않아 보이면 대부분의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말이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잘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나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들 유행에 따라서 막 자기 주장을 막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을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주고 내 생각을 친절하고 상냥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막 무례하게 소리 지르고 막 직급으로 찍어 누르고 나한테 다 떠넘겨요. 그러면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네 하고 이렇게 물러나고 뒤에서 이렇게 막 딴소리 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직급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내 생각을 나는 정중하게 잘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몰상식하게 나오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를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뒤에 가서 막 이제 힘 있는 사람이 그럼 막 뒤에 가서 막 옹얼옹얼대고 그 앞에서는 정중하게 분명하게 표현할 줄 모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세 번째, 이제 말하고 이제 생각하고 세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남한테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요,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감정 기복이 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어린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울거나 막 삐져서 말을 안 하거나 또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나 또 중간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 회의 시간에 이제 그 반대 의견
누군가 나한테 당신 의견에 반대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러면 막 이성을 잃고 얼굴 빨개지고 톤이 올라가고 막 감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대단히 남한테 만만하게 보일 빌미를 잡히는 거예요. 이제 미팅을 하다가도 이제 그 거래처에서 뭐 거절하면 막 자리를 박차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뭐 화를 내고 그럼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믿었기도 하고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네. 그리고 이제 뭐 함부로 이제 마음으로라도 저 사람은 참 별로야.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란 낙인 찍히는 거죠. 내 감정은 대단히 공과 사를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냉정할 대목에서 냉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원칙으로 갖고 가자.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무례하게 말을 막 하는 직장 상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 상사가 뭐라고만 하면 막 벌벌 떨고 긴장하고 위축되고 이러잖아요. 후배가. 그러면 그 친구한테는 계속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신경질을 막 본인 히스테리 부릴 거 다 버리고 나서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자기는 신경 다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밥 먹으러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보복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네네. 이러면서 가서 또 그 온통 오전에 신경질 다 뒤집어 쓰고 밥까지 같이 가서 막 먹으러 가서, 네네네네. 하고 있어야 되겠냔 말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막 일단 상냥한 게 중요해요. 상냥하게. 팀장님,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신경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비합리적으로 내는 그 신경질 다 받아주고 같이 밥도 먹는 건 못하지 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후배 직원이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갖고 막 굉장히 막 나한테 짜증을 냈으니까 막 팅팅거리면서 저는 따로 먹을게요 라든지 뭐 굉장히 좀 불쾌한 기색으로 그렇게 된다면 서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나 죄송하다는 듯이 상냥하게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 따로 오늘 먹겠습니다 라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라도 오해하면 그 사람이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막 휘두르고 신경질 내고 밥 시중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예 하면서 들지 말란 얘기예요. 자, 4번째, 일을 잘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 무조건 잘해야지 남들이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입사원도 본인이 지금 역량이 얼마 안 돼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뭐 작다 이렇더라도 내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데드라인도 정확하게 지키고 완성도도 나의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일도 잘 못한다면 정말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로의 세계, 비즈니스 세계에서 본인이 그야말로 밥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월급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면서 왜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한테도 먹히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한테 주어진 일, 회사에서의 뭐 목표 달성, 내 일은 누가 문의해도 정말 전문가답게 정확하게 잘 해내는 사람, 남들이 절대로 함부로 만만히 보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막 밖에서 일 똑바로 하면서 집에서는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식구들한테 이제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 엄마 아빠들 많죠. 밖에서는 막 정리를 막 정말 칼같이 막 군대처럼 이렇게 시키면서 막 직원들한테 막 요만큼이라도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거 못 보면서 집은 막 자기가 개판 치고 막 이러면 이제 식구들이 이제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밖에서는 더없이 인자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무한테도 관심 없어요. 그런 가장들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물론 이제 사랑이지만 집에서의 일이에요. 그것도 부모로서의 의무사항. 그러니까 저절로 사랑하는 게 그게 맞지만 정말 그 자식한테 줘야 될 사랑의 어떤 일부분은 굉장히 의무사항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잘 해내야 된단 말이죠. 집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생략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사에서 내 일은 하나도 생략하지 않으면서 집에서의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힘드니까 바쁘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업무 유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맡은 일을 잘하자.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잘해내야 하는 일은 뭔지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이제 이 시간이 되신다면 굉장히 유익한 10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리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